지난 한 주 동안 한국 경제에서 역대급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왔습니다. 하나는 금요일에 코스피가 하루 만에 17.91% 올라 6,595포인트로 마감한 일이고, 다른 하나는 어제 나온 7월 수출 성적표입니다. 한 달 수출이 988억 9천만 달러.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두 숫자가 아닙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발표될 숫자 하나가 지금은 더 중요합니다. 먼저 어제 나온 성적표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7월 수출입 동향입니다. 수출은 988억 9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2.8% 늘었습니다. 수입은 685억 6천만 달러로 26.5% 늘었고, 그 차이인 무역 수지는 303억 2천만 달러 흑자입니다.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겼던 지난 6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이고, 무역 흑자는 두 달 연속 3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오늘은 이 성적표를 5단계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무엇이 이 숫자를 만들었는가? 둘째, 이 숫자를 읽을 때 반드시 같이 봐야 할 것. 셋째, 지금 반대편에서 올라오고 있는 유가와 물가. 넷째,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과 이달 말에 무슨 일이 예정되어 있는가? 다섯째, 그 조합이 제 지갑에서 무엇을 바꾸는가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수치는 모두 발표 자료와 보도 기준이며 이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 끌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반도체입니다. 7월 반도체 수출은 41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78.8% 늘었습니다. 두 달 연속으로 4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전체 수출 증가율이 62.8%인데 반도체만 178.8%니까 사실상 반도체가 전체를 끌어올린 구조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강세를 이어갔고 전 세계가 인공지능의 투자를 계속 늘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숫자를 읽을 때 같이 봐야 할 것입니다. 수출 금액은 물량 곱하기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늘었다는 건 더 많이 팔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같은 만큼 팔았는데 값이 올랐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반도체 수출 증가에는 메모리 가격 상승이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가격이 만든 성장은 가격이 꺾이면 같이 꺾인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정 품목에 실적이 몰려있을수록 그 품목의 사이클이 곧 나라 전체의 사이클이 됩니다. 자, 이제 반대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조용히, 그러나 아주 빠르게 오른 숫자가 있습니다. 기름값입니다. 국제 유가는 7월 한 달 동안 브렌트 유가 24%,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21% 올랐습니다. 8월 1일 기준으로 브렌트유는 배럴당 90.12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84.67달러입니다. 수출이 잘 된 그 한 달 동안 우리가 사와야 하는 원유 가격도 같이 뛴 겁니다. 왜 올랐을까요? 배경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이 좁은 바닷길로 전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의 약 5분의 1이 지나갑니다. 올해 2월 말부터 이어진 중동 긴장으로 이 길의 선박 통행이 크게 위축됐고, 최근에는 일부 유조선이 회항을 강요받았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게 한국에 특히 직접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원유를 거의 전량 수입하고 그중 상당 부분이 이 길을 지나옵니다. 수출로 달러를 벌어도 기름값이 오르면 그만큼 다시 나갑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이미 지난달 숫자에 나와 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2% 올랐습니다. 2023년 12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 안을 열어보면 원인이 분명합니다. 석유류가 24.7% 올랐는데 이건 2022년 7월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휘발유는 23.1%, 경유는 33.7% 올랐습니다. 자주 사는 품목만 모은 생활물가 지수는 3.4%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순서대로 보시면 1월 2.0%, 2월 2.0%, 3월 2.2%, 4월 2.6%, 5월 3.1%, 6월 3.2%입니다. 5달 연속으로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물가는 원래 이렇게 움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튀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잡으면 한동안 그 방향으로 갑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6월 물가에는 정부의 육아 대책 효과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 조치가 6월 상승률을 0.4%포인트 낮췄습니다. 다시 말해 그 조치가 없었다면 6월 물가는 3.2%가 아니라 3.6%였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대책은 영원히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정상화되면 그때 눌러더던 부분이 숫자로 올라옵니다. 이제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립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지난 7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건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었습니다. 2023년 1월 이후로 처음이었다는 뜻입니다. 내려가는 게 당연했던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를 한국은행이 먼저 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이 중요합니다. 8월 4일에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이 발표됩니다. 이 숫자가 3% 아래로 내려오는지 아니면 6월보다 더 올라가는지가 이달 말 결정을 사실상 좌우합니다. 그리고 8월 27일에 다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지난달에 이어 2번 연속으로 올릴 것인가가 쟁점입니다. 이번 주에는 7월 말 외환보유액과 6월 국제수지도 나옵니다. 저는 어느 쪽이 될지 예측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날짜에 숫자가 나온다는 사실은 지금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쪽도 같은 방향입니다. 현재 7월 30일 기준으로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27%입니다. 월간 종가 기준으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0년 만기는 4.74%입니다. 연초만 해도 시장의 관심사는 언제 내리느냐였는데 지금은 9월에 올릴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게 지금 상황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좋은 뉴스와 부담이 같이 있습니다. 좋은 쪽은 수출 988억 9천만 달러, 무역 흑자 303억 달러, 반도체 410억 달러, 그리고 지난 금요일 코스피 급등과 원화 강세입니다. 부담 쪽은 브렌트유 90달러, 물가 3.2%,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 장기금리 22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 둘은 모순이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표가 좋다고 내 생활비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 조합이 제 지갑에서 무엇을 바꾸는지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는 분은 다음 금리 조정 시점에 이자가 오를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예금이 있는 분은 금리가 올라 반갑겠지만 물가가 그보다 빨리 오르면 실질적으로는 손해입니다. 주식을 가진 분은 좋은 수출 지표와 높은 금리가 서로 반대로 작용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를 타거나 난방을 하는 분은 유가가 이미 지갑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금 이야기를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연 3%짜리 예금에 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자에는 15.4%에 세금이 붙으니까 세후로는 2.54%가 남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3.2% 올랐다면 실질적으로는 0.66%포인트만큼 구매력이 줄어든 겁니다. 통장 잔고는 늘었는데 살 수 있는 물건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금리가 올랐다는 뉴스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하실 일을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내 대출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다음 조정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금리가 지금보다 1%포인트 더 올랐을 때 월 상환액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보세요. 셋째, 예금은 명목이 아니라 세후 실질로 계산해보세요. 넷째, 8월 4일 물가 발표와 8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달력에 표시하세요. 다섯째, 지난 금요일에 크게 오른 종목을 지금 따라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결정을 화요일 숫자 뒤로 미루세요. 반대로 하지 마셔야 할 것도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수출이 잘 됐다는 뉴스만 보고 관련 종목을 서둘러 담는 것. 둘, 금리 방향을 맞추겠다며 계좌 전체를 한 번에 바꾸는 것. 셋,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 빚을 늘려 자산을 사는 것. 넷, 하루 이틀의 지수 움직임으로 몇 년짜리 계획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의 17% 상승은 그날 전에 이미 사두었던 사람의 목이었습니다. 뉴스로 이유를 확인한 시점에는 그 이유는 이미 가격에 들어가 있습니다. 꼭 함께 확인해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수치는 산업통상부,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발표와 관련 보도를 정리한 것이며 집계 기준과 매체에 따라 다르게 표기될 수 있고 이후 정정될 수 있습니다. 저는 특정 종목이나 상품을 샀거나 팔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물가와 이달 말 금리 결정이 어느 쪽으로 갈지도 예측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과거의 수치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슈를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7월 수출은 988억 9천만 달러로 역대 두 번째, 반도체가 178.8% 늘며 전체를 끌었습니다. 둘째, 같은 기간 브렌트유는 24% 올랐고 6월 물가는 이미 3.2%입니다. 수출과 물가가 같은 방향에서 온 겁니다. 셋째,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물가 발표와 이달 27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남은 금리 방향을 정합니다. 지표가 좋다는 뉴스와 내 생활비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측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날짜를 알고 미리 정해둔 사람이 버팁니다. 내일도 핵심 이슈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